지금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염두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도대체 부동산 묵시적 갱신이란 일명 부동산 자동 갱신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합의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연장 혹은 재계약 여부를 통지 확인해야 하고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만 연장 혹은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통지가 오고 가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미만의 계약은 애초에 갱신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된 계약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임차인은 전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임대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꼼꼼하지 못한 성격 탓에 원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임대인이라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위로금 등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임차인이 수락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 비용은 딱히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당사자 간의 협의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무 탈 없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임차인이 급하게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은 거의 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임대인의 사정 역시 어느 정도 살펴봐줘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해지 통보의 효력은 3개월 뒤에나 발생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료 인상 등을 목적으로 한 재계약을 원활하게 이뤄내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게 되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 수수료는 도대체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 역시 공인중개사로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딱히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큰 싸움 나기 정말 딱 좋은 논쟁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되어 당연히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분거리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국토부 유권 해석과 판례를 살펴보자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는 임대차 보호법상 명시되어 있는 임차인의 지극히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고 중개 수수료 또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로 나갈 거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두라는 임대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또한 임차인에게는 그럴 의무가 단 1도 없습니다. 이는 어쩌면 임대인에게 있어서 조금은 억울한 처사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불해야 했었던 중개 수수료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묵시적 갱신 이후 중개 수수료 여부를 처음부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라고 기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찬스의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달리 묵시적 갱신은 별다른 횟수 제한이 없으며 묵시적 갱신을 한 이후에도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사실 무조건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이력이 있거나 혹은 시설 파손 등의 위반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은 눈치 보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기를 존버하기보다는 먼저 재계약 의사를 표하는 것이 오히려 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기다리다가 그 기간 내에 갱신이 거절되어 버린다면 급하게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 정말 조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대인의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계약기간이 그대로 만료되어 버린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똑똑한 임대인은 존재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을 얼마든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는데요. 임대료 인상 등 계약 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둔 임대인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재계약을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말 그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여 문서를 남길 필요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과 같은 계약이 한 번 더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계약 시에도 꼭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인데요. 재계약 시에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정도만 수정하면 되기에 굳이 공인중개사 방문을 요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혹시나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찝찝함이 밀려온다면 주변에 친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정도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이라면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았는데요.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담아보려 노력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찰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